지금보다 우리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더 높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 애들이 광합성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지구상에 있던 대부분의 세균들이 멸종합니다. 서양의 어머니들은 이 피클에 대한 자부심이 또 집집마다 참 우리 사회 왔으니 이거를 땁니다. 펑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비가 되는 거죠.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풀어 올랐어요. 대장에 내려가면 산소가 거의 없습니다. 몇몇 애들이 강한 톡신을 만들어 가지고.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수의미생물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상원 교수라고 합니다. 수의사긴 한데요, 무늬만 수의사고요. 주로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합니다. 세균은 인간에게 해롭다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지구상에 처음 그분들이 먼저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구가 45억 년 전에 생겼다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35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 실제로 세균들이 나타났죠. 그 세균들이 지금까지 거의 한 30억 년 넘게 지구상에 아직도 살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숫자로 따져도 지구상에 지금 지표면에 있는 모든 동물보다 지구에 있는 세균 수가 훨씬 많이 있죠. 그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나쁜 친구들이 사람한테 병을 일으키고 또 목숨을 빼앗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본능적으로 사실은 세균은 피하고 싶다라는 게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본능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만약에 제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유가 한 컵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으세요? 냄새를 맡아봅니다. 이게 냄새를 왜 맡을까요? 냄새를 맡는 이유는 나쁜 냄새가 나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하는 거죠. 이 나쁜 냄새라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세균이 우유에서 자랄 때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의 냄새입니다. 그 냄새를 그래서 저희는 본능적으로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 알아채면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세균이 많이 자라있다. 이거 먹으면 배 아프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 실제로 세균들은 나쁜 친구들은 아닌데 저희를 아프게 하는 몇몇 친구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저희도 모르게 저희 몸속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균이 왜 생겼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세균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저희는 지금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구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는 태양계의 다른 행성처럼 동물이 살기 힘든 환경이었죠. 그 환경에서 세균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세균들이 지구의 환경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오래전 고세균들 중에는 지구의 대기 환경을 바꾸는 그런 세균들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게 되는 거죠. 몸에 실제로 그러니까 피부에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그런 피부 중에서도 유독 세균이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들이냐면 세균이 좋아하는 곳들이겠죠. 우선 세균은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겨드랑이, 그리고 사타구니, 배꼽도 실제로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거기가 조금 습기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습기가 유지되는 곳에 세균이 많이 존재하게 되고 또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냄새가 나는 곳들은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곳들이고, 다른 부위보다 세균이 많은 부위입니다. 배 아픈 거는 너무 세게 긁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딱히 세균을 제거해서 배가 아프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피부에 세균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그냥 피부에도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라는 피부 상재균이 존재합니다. 이 피부 상재균은 저희 몸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 몸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가 있어야만 저희 몸에서 나쁜 세균들이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샤워를 되게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하루에 한 번은 자주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이렇게 3번, 막 그것도 뜨거운 물로 막 비누칠 여러 번 하시고, 그러면 피부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요, 피부에 있는 그 보호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나쁜 균들이 피부에서 정착을 잘하게 돼요. 오히려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하시는 건 안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정도 가볍게,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하시던 것처럼 때를 미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피부에 있는 세포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나쁜 균들을 붙여가지고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때를 미시지 말고요, 하루에 한 번 에서 이틀에 한 번 정도 샤워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가벼운 샤워, 그게 오히려 피부 건강에 훨씬 좋을 겁니다. 사람마다 체취가 다른 이유는 실제로는 그분이 몸에 어떤 세균을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체취가 달라지게 되죠. 겨드랑이에서 좀 악취가 나신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겨드랑이에 남들이 안 갖고 있는 냄새를 좀 심하게 일으키는 균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리네 박테리움이라던가 아니면 스타필로코커스라던가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보통 피부에서 나쁜 냄새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체취가 날 수도 있죠.
세균의 내생포자는요, 엔도스포어라고 하는데, 그거는 세균의 알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세균의 알이 생긴 이유를 저희가 아까 지구의 탄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구에 처음 실제로 나타난 세균들이 어떻게 보면 지구의 환경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지구 대기 환경에 산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구 환경에 산소가 없었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실제로는 그러면 지금 저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처음에 나타난 세균들은 산소를 모른 상태에서 삶을 시작했죠. 그리고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사실은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퍼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태양열을 사용해서, 빛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애들이 나타납니다. 그 애들이 광합성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산소라는 유독가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처음 만나본 이 가스는 실제로는 굉장히 유독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 때문에 저희가 지구의 역사를 보면 지금보다 우리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더 높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뭐 나무도 엄청 커지고 막 공룡 같은 애들 나타나고 그게 다 산소 농도가 높아서였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산소를 만나본 적이 없었던 지구상에 있던 대부분의 세균들이 멸종합니다. 실제로 공룡이 멸종하기 전에 그 전에 한 번 더 멸종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버틴 애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산소를 피할 수가 없어요. 산소를 분해하는 그 독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알을 만들어. 이 내성포자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균은요, 자랄 때 반으로 갈라집니다. 이분열을 하는데 내성포자는 이분열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자기가 갖고 있던 DNA를 압축시켜요. 그거를 엄청 두꺼운 단백질 껍질로 둘러쌉니다. 말 그대로 알이죠. 그게 내성포자예요. 그 상태로는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않은 세균이 됩니다. 분열하지 않아요. 단백질도 만들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어요.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인식해서 다시 세균으로 바뀝니다. 그게 내성포자예요. 대표적으로 혐기성 세균이라고 있거든요. 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소가 없는 세균인데요.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세균이 실제로 사람 뱃속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은 착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몇몇 애들이 또 굉장히 강한 톡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또 아프게 하죠. 그런 애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대부분 공기 중에는 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야? 소화기의 거의 끝부분, 대장에 내려가면 산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에 가면 클로스트리디움 애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지금 흙 파면 다 나옵니다. 세균의 알이 굉장히 많죠. 자, 또 다른 내성포자를 만드는 세균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청국장을 만드는 세균입니다. 고초균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세균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청국장을 만들고 일본에서는 나토를 만듭니다. 똑같은 세균이죠. 자, 이 바실러스 애들도 내성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환경에 주로 있는 세균들이 내성포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알을 만들어 놓으면 태양열 엄청 뜨겁죠. 게다가 건조한 흙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죠. 거기서 10년도 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애들이 대부분 그냥 흙에 존재해요. 여러분들 우리 된장 만들 때 뭐로 만드는지 아시죠? 자, 콩을 저희가 삶습니다. 발로 이제 밟아요. 으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모나게 만듭니다. 이거를 저희가 요거 메주라고 합니다. 메주를 달 때 뭘 사용했을까요? 지푸라기를 사용합니다. 지푸라기는 쌀나무죠. 쌀을 저희가 털고 그거를 그대로 논에서 말립니다. 그때 뭐가 묻었을까요? 거기에 바실러스 서브틸리스의 알이 묻습니다. 걔네들이 콩이라는 굉장히 좋은 영양분을 만들죠. 거기서 자랍니다. 발효를 시키죠. 맛이 좋습니다. 처음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청국장 냄새 싫어할 수 있어요. 어른분들 중에도 청국장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국장 냄새 왜 싫을까요? 그게 바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세균이 만들어낸 대사산물의 냄새거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균이 만들어내는 그 대사산물의 냄새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게 돼요. 이거 세균 많이 자랐네. 그래서 처음에는 몸이 거부합니다. 어머님이 먹어보라 그래요. 자꾸. 이거 몸에 좋은 거야. 먹으면 좋대. 건강해진대. 그래서 억지로 먹습니다. 억지로 먹으면 저희 몸은 처음에는 조금 거북스럽죠. 그런데 몸이 알기 시작합니다. 이 냄새 먹었더니 건강해지는데? 내 뱃속에 들어와가지고 얘네가 뭔가 내가 못 만드는 비타민 같은 거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이 냄새를 쫓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피하는데 나중에는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발효 음식 중에 실제로는 치즈, 대표적으로 치즈에 있는 실제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저희가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이 유산균들 실제로는 저희가 발효시킬 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자라죠. 얘네들도 처음에 만들어내는 그 대사산물의 향이 피하고 싶죠. 처음 치즈를 만났을 땐. 그런데 먹어보면
굉장히 좋죠. 거기에 끌리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김치도 식물성 유산균이 이제 배추를 발효시킬 때 그게 또 제맛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치를 웨스턴 월드에 갖고 가셔가지고 뚜껑을 여는 순간 그쪽에 계신 분들은 기겁을 하십니다. 마치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죠. 처음 맡아본 세균에 발효한 그 대사산물의 냄새거든요.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근데 그분들도 먹어보시면 그 냄새에 중독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김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내성포자 얘기로 그럼 돌아가 보면 우리 내성포자를 만드는 세균 중에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제로는 이 클로스트리디움 중에 사람을 아프게 하는 애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놈이라는 세균이 있어요. 얘가 만들어낸 톡신 이름이 여러분들도 다 아는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의학적으로 치료제로 개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주름을 없애는 거로 알고 계시죠? 처음에 보톡스의 치료 목적은 얼굴 근육 경련을 일어나는 환자들의 근육을 살짝 마비시키기 위해서 만든 치료제입니다. 근육 경련이라는 게 사실은 쥐가 나는 거거든요. 얼굴의 근육에서 쥐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 갑자기 발에서 근육이 자기 마음대로 굳습니다. 수축을 하죠. 너무 아프시죠. 근데 얼굴 근육이 그렇게 되면 진짜 아프시겠죠. 그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게 보톡스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부작용으로 주름이 같이 없어져가지고 그런 바람에 이제 지금은 다 그걸로 쓰시고 계시죠. 저희가 자, 이 보톡스가 있잖아요. 원래 이 톡신은요 사람한테 들어오면 근육을 마비시킵니다. 이완성 마비. 근육이 수축할 수가 없게, 온몸의 근육이 수축할 수 없게 되면 숨도 못 쉬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넘 주로 실제로 땅에 제가 알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김치 부심이 있으십니다. 서양의 어머니들은 야채를 어떻게 보관하셨을까요? 냉장고가 없었을 때. 이렇게 보면 소금보다 약간 짠맛에 신맛을 가해서 그거를 끓인 물에다가 야채를 절여요. 그렇게 해서 가득 병을 채운 다음에 뚜껑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산소가 없어요. 왜? 끓이면 산소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 상태로 그거를 지하실 이제 저장고에 어머니만의 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자, 저희가 서양의 어머니들은 이 피클에 대한 자부심이 또 집집마다. 그래서 이 피클을 실제로는 중요할 때 사용하십니다. 언제? 우리 사익감 왔을 때. 자, 근데 사익감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담궈놨던 이 피클을 꺼내서 참 우리 사회 왔으니 이거를 땁니다. 파스타와 함께 먹기 위해서 펑 소리가 납니다. 원래는 퐁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펑 소리가 났다는 얘기는 그 안에 가스가 찼었다는 얘기죠. 현기성균이 그 안에서 자랍니다. 그거를 사위한테 줘요. 그럼 우리 사위가 장모님 앞에 처음 인사드려 왔으니까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통조림 어떻게 됐을 때 먹지 말라고 그래요? 부풀어 올랐을 때. 통조림도 현기성 상태입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풀어 올랐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서 현기성균이 자랐어요. 어떻게? 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마비되십니다. 네, 그 맹그로브 숲에서 최근에 발견된 세균인데요. 동전보다 긴 세균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실제로는 세균이 벌레처럼 보입니다. 단세포고 프로카리오트죠. 핵이 없는. 그래서 아직까지 실제로는 지구상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35년 동안 사신 분들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특히 고세균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키아라고 부릅니다. 알려진 지가 1970년. 저희 사람이 그분들의 존재를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고세균이라고 저희는 지금 부르는데 사실은 저희 동물의 원래 조상이라고 지금은 생각하는 그런 단일 세포의 생물이죠. 박테리아, 저희가 얘기하는 세균과 그 다음에 이 아키아라는 두 개의 커다란 생명체가 지구상에 처음에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하나는 계속 세균으로 있고 이쪽은 점점 진화해서 동물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키아라는 애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그 맹그로브 숲에 이제 사는 물에 사는 세균입니다. 그게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어떻게,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거는 얘가 어떻게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균이 그 에너지 대사라던가 필요한 영양분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커질 때까지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라지지 않고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탄저균도 흙에 있습니다. 알을 만드는 세균 중에 하나입니다. 바실러스 안스라시스. 탄저균이 사실은 굉장히 옛날부터 우리나라 흙에도 있었거든요. 발이 꺼멓게 변해서 썩어 들어가는 질병이거든요. 주로 동물이 걸립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렇게 막 우리가 산에다가 소 이렇게 풀어놓으면 애가 이제 풀을 뜯다가 나무가지에 찔려가지고 그 찔릴 때 흙에 있던 바실러스 안스라시스의 알이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톡신을 만들어가지고 괴사가 일어나면서 거먹게 변해요. 그래서 탄저라고 불렀던 건데, 이 탄저균이 무서워졌던 이유는 그 알을 누군가가 실험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편지 봉투에 담았죠. 그래서 바이오 테러라는 일을 하는데 처음 사용된 게 이제 탄저균입니다. 그게 실제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 탄저균이 굉장히 무서운 세균으로 알려졌죠. 저희가 평상시에서는 그 탄저균의 알을 호흡기로 들이마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균을 사용해가지고 괴물을 만든다?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균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사실은 주입을 하게 되면 균들이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요즘에는 NGS라고 우리가 유전체를 읽을 수 있는, 염기 서열을 읽을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세균들 대부분의 염기 서열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기술이 발전된 게, 그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으면 DNA를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 생명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분열할 수 있는 인공 생명체를 만드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로 DNA를 전부 다 화학적으로 합성해가지고 그 합성된 전체 세균의 DNA를 세균의 껍데기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세균이 분열합니다. 그런 세균들한테, 실제로는 그런 인공 세균에 저희가, 물론 이게 나쁜 생각이지만, 세균이 만들어낼 수 있는 톡신들을 거기다가 집어넣는다거나 다른 세균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다 집어넣어서 아주 나쁜 애를 만들어내서 거기에 안 죽을 수 있는 생명체를 만들면 면역이 생겨서 그럼 굉장히 강한 그런 생명체가 탄생할 수도 있죠. 물론 안 좋습니다. 이런 걸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윤리에 위배되는 과학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복제가 가능한 이제 가장 작은 생명체죠. 바이러스는 숙주가 필요합니다. 세균은 DNA와 RNA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DNA나 RNA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꼭 숙주가 있어야만 증식이 가능한, 세균은 자기 혼자서도 증식이 가능한 그런 생명체죠. 그래서 크기 자체도 굉장히 다르죠. 세균은 이만하고요, 바이러스는 진짜 요만해요. 크기를 놓고 보면 왜?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도 존재하거든요.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달 착륙선을 그거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죠. 세균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숙주로 하는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는 숙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많죠.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바이러스는 숙주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바뀌려고 노력합니다. 숙주가 살아야 저도 살거든.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처음에 코로나가 다른 동물에서 사람한테 감염이 됐잖아요. 그때 바이러스는 굉장히 놀랍니다. 원래 내가 살던 숙주가 아닌데 이 숙주는 뭐지? 근데 내가 들어갈 수는 있네? 그래서 거기에서 증식은 해요. 그런데 숙주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공격해요. 면역 시스템이. 여기서 살려면 내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를 점점 이 숙주에 적응시키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어때요? 감염이 돼도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점점 병원성이 약해지죠. 숙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균은 자기 혼자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세균들은요, 자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영양분을 뺏어야 돼요. 근데 영양분을 세균이 자라는 데 있어서 세균의 효소가 철분이 붙어야만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몸은 철분을 전부 다 숨겨놨습니다. 어디에 가장 많이 있을까요? 피 중에서도 적혈구에 있죠. 그럼 세균은 어떻게 철분을 뺏어와야 될까요? 적혈구를 터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를 터트리는 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포 안에도 철분을 많이 저희가 숨겨놨습니다. 세포를 터트려야 자기가 살 수 있어요. 이런 애들 때문에 저희가 아프게 되죠.